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상급 집단 상담의 기초 파트를 정리해 볼게요. 집단 상담의 정의, 제한점, 방법과 게슈탈트 행동주의 접근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이 임박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집단 상담의 정의. 집단 상담이란 상담자와 집단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집단의 힘인 집단 역동을 활용하여 개인이 혼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깨달음과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집단 상담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발달 과업의 문제를 주로 다루며 치료적 기능을 포함합니다. 집단 상담의 지도자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집단 상담의 목적. 집단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이해와 성장입니다. 자기 탐색과 통찰, 대인관계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증진, 사회적 학습 등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 보편성,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인식, 상호작용, 상담원 간의 피드백과 역할 연습이 가능합니다. 모델링 효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것, 지지와 격려, 구성원들 사이의 정서적 지지. 반면 집단 상담의 제한점, 단점도 있는데요. 개인의 비밀 보장이 어렵고 소극적인 구성원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집단의 역동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독특한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제한점도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효과는 상담자의 자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필수 자질은 진정성, 수용, 공감, 집단 과정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 갈등 중재와 집단 역동 활용 능력, 전문적 윤리 준수 등이 있습니다. 집단의 발달 단계는 형성, 과도기, 작업, 종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형성 단계, 탐색, 규칙 설정, 불안 존재함. 과도기 단계, 갈등, 저항, 리더십에 대한 도전. 작업 단계, 개방적 상호작용, 문제 해결. 종결 단계, 이별 감정 처리, 성과 평가. 문제, 집단 상담에서 갈등과 저항이 주로 나타나는 단계는? 정답은 2번 과도기 단계, 갈등, 저항,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나타납니다.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검토나 분석을 깊이 하거나 유보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신과 성격이나 생활 배경 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려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타인과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타인의 반응 및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타인의 이해와 지지가 내담자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집단 상담의 접근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슈탈트, 형태주의적 접근 모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게슈탈트 상담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 자신의 감정, 행동, 신체 감각을 통합하여 자기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미해결 과제를 인식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현재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자각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집단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 등의 불쾌한 정서에 머물러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치료적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적 갈등을 경험하여 자각에 이르며 불일치와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게슈탈트 특징. 지각의 전체성. 인간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여기 강조.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의 경험과 감정에 집중하라. 미해결 과제.
과거 경험에서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현재 문제로 이어지며 이를 직면하고 완결하도록 돕는다. 책임의 수용.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실험적 기법을 활용합니다. 빈의자 기법, 역할교대, 과장하기, 책임 돌려주기 등이 있고 이를 통해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고 집단원과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합니다.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자의 역할. 집단 내에서 자각을 촉진하는 촉매자. 해석보다는 경험을 직면시키고 탐색하는 역할. 집단원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돕는다. 집단원의 감정 자각을 촉진하고 즉각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비언어적 행동, 몸짓, 표정, 목소리도 탐색하여 감정과 연결시킨다. 게슈탈트 주요 기법. 빈의자 기법. 부재한 타인과의 대화 시도. 역할 교대. 서로의 입장에서 감정을 경험하기. 과장하기. 무의식적 표현을 의식적으로 강화하여 의미를 깨닫게 함. 책임 돌려주기. 무엇 해야 한다를 나는 무엇 하기로 선택한다로 바꿔 책임을 강화. 문제.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사고의 재구조화이며 사고의 재구조화는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행동주의적 접근 모형을 알아볼게요. 행동주의적 접근 모형은 인간의 부적응 행동은 학습된 결과이며 바람직한 행동도 학습을 통해 습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담의 목표는 잘못 학습된 행동을 교정하고 적응적 행동을 새롭게 학습하게 돕는 것입니다. 집단 안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강화가 가능하고 다른 집단원의 행동을 통해 모델링 효과가 강화됩니다. 집단 규범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행동 학습을 촉진합니다. 장점은 구체적 객관적이며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고 다양한 기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계점은 내면적 동기, 정서 탐색에는 한계가 있고 피상적 변화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주요 기법은 강화 기술과 약화 기술을 나눌 수 있는데요. 강화 기술은 행동 계약, 자기주장 훈련, 시범 보이기 등이며 약화 기술은 속어,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의 강화, 체계적 과민성 제거, 심적 포화 등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자의 역할은 목표를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설정하며 행동 변화 과정을 측정 가능하게 기록합니다. 강화 및 피드백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집단원의 자기 관찰과 자기 평가를 촉진시킵니다. 주요 기법을 이론에 따라 나눠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를 활용한 것은 체계적 둔감법과 홍수법이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홍수법은 불안을 강하게 경험하게 하여 소거시키는 것.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활용한 것은 강화, 소거, 토큰 경제, 타임아웃 등이 있으며 강화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고 소거는 강화가 중단되면 행동이 약화되는 원리인데요. 평소 아이가 울면 사탕을 주는 것은 울기 행동이 강화되고 그러다 더 이상 울어도 사탕을 주지 않게 되면 아이는 울어도 보상이 없으니 점점 울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소거 기법입니다. 집단 상담 안에서는 내담자가 계속해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며 집단의 관심을 독점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다른 집단원들이 위로하거나 반응을 해줍니다. 이것은 강화이며 그러나 집단원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그 행동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관심 끌기 행동이 소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큰 경제,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 타임아웃, 부적절한 행동 시 강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을 적용하면 모델링과 자기통제 훈련이 있습니다. 문제, 행동주의 집단 상담의 상담자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답은 2번, 행동을 구체적 관찰 가능하게 진술한다. 다음 시간에는 심리 측정 및 평가 파트를 공부해 볼게요.
집단 상담도 아직 다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시험 전에 시간이 되면 2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책방이 여러분의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합격과 건강한 아이 육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선책방